자,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차동백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다음 전화 또 있네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지금 아이가 둘이고요. 아이가 양천, 둘이고요. 예. 네네.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3억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전세로 유지를 하다가, 그 무주택자 특별 분양 기회를 좀 노려보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 그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온 30평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돼서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는 또 어떤 곳 있을까요? 양천구 중앙로 218에 뉴목동 아파트 30평 하고요. 뉴목동 아파트. 네네. 네. 그리고 똑같이 양천구 목동 928에 네. 건영 아파트예요. 건영 아파트. 네, 가격도 평수도 다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다 그럼 목동 쪽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이제 지금 현재는 목동에서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무주택 특별 공급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목동 안에서도 뉴목동 아파트하고 건영 아파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 자, 지금 이 고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전략까지 같이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무주택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국가에서 하는 공공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려면 청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는 무주택자라면은 1번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가장 우선인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면은 아파트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그 가능성을 봅시다. 지금 현재 청약은 뭘 갖고 계시나요? 청약 저축을 갖고 계시나요? 네네. 청약 저축을 몇 년 불입을 하셨나요? 그게 오래된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의미가 없을 거라고 남편하고 얘기가 예전에 잘못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없앴어요. 해지를 시켜가지고 한 10 몇 년 됐던 걸 없앴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새로 가입한 지요. 10몇 년 된 걸 없애요? 네, 그때. 진짜 안타까운 2018년 거다. 되면, 네,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자, 네. 지금 말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상담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쭉 얘기 중에 시청자분이 앞으로도 좋은 투자자로서 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져야 될 어떤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두 분이시더라도 두 분이 부동산이라든가 세계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두 분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의견이 과연 이게 이런 결론이 맞는지를 꼭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하세요. 네. 행동을 옮기시기 이전에요. 사실 청약 저축을 10년 이상 돼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15년 이상 됐다고 하면은 강남의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럼 그 가치로 따지면은 글쎄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5, 6억을 갖다 날린 거예요. 그만큼 네. 한 번의 실수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다 하면 이제는 무주택 특별 공급이라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네. 무주택자들에게만 무조건 많이 준다. 그러면은 경기권이나 변두리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무주택자들 특별 공급하면은 뭐 청약이 얼마 안 들어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역을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인기 있는 서울시 안에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공급을 대상으로 해서 가려는 건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그렇다고 청약을 불입하지 않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청약은 불입을 하세요. 하든 안 하든 적금이다 생각하고 네. 15년, 20년 뒤에라도 딱 한번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청약으로 통한 주택 공급은 일단은 무시를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주택,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거는 그래요.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TV에 제가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이런 흐름의 정점에서 그것이 얼마가 될지라도 분명히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조정하지 않고 리니어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느낄 거예요. 최근에 지금 현재 분위기 보니까 호가는 있는데 거래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래도 많이 여기저기서 급매물이 나오니 꺾였다는 얘기는 나오죠. 네. 자,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점, 제일 꼭지점을 꺾어서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반적인 아파트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조정이 얼마까지 될지는 몰라도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아파트나 다른 물건도 같이 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기다리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할 거냐, 이거는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에 맞춰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가격이 싼 거, 다른 거는 뭐 엄청 뭐 7억, 8억 가는데 얘만 뭐 3, 4억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낮는 걸 선택을 하시면은 이거는 거의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적으신 분들은 돈에 맞출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 쪽으로 거주를 하시면서 노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노동 수입을 올려서 월세를 거주가 가능하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전세금 전체는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꼭 이 동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뉴목동 아파트 같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만 볼 필요가 없겠죠. 네. 갖고 있는 돈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서 내가 할 만한 데를 다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서민들이 한 단계를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미래 갈 수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 갭을 절대 이 서민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나홀로보다는 대단지가 가격은 비싸도 얘들이 나중에 보면 또 더 올라가요.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네네. 얘기 또 살아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패턴까지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결론은 현재 네.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는 접근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네. 그러나 꼭 내가 내 집을 사서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전략 좀 아주 꼼꼼하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좀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수 전에 그리고 무언가 하기 전에 꼭 전문가의 조언 받고 실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뒤에서야 아 맞다 그때 이야기 좀 들어볼 걸 하면 나중에 또 지나가잖아요. 그때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 받으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